자, 확률의 뜻, 이제 확률을 실질적으로 구해볼 건데 어떤 시행에서 그 앞에서 배운 어떤 시행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어떤 값, 수로 나타낸 것을 A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PA.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그럼 만약에 어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확률을 이제 구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수학적 확률 그리고 어떤 통계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은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면은 1이 나오는 거라든가 2가 나오는 거 나머지 6까지 나오는 그 눈이 같은 확률로 6분의 1한 확률로 나올 수 있다라고 그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야. 네, 그냥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아래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그러면은 표본 공간 S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1 그러니까 첫 번째도 1 나오고 두 번째도 1이 나오고 그러면은 뭐 1,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6,6까지 하면은 이게 전체 6 곱하기 6해서 36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NS가 뭐가 되냐면은 3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눈의 수의 합이 7일 확률. 그러면 그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을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을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면은 A는 뭐가 되냐면은 1, 6, 2, 5, 3, 4,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5, 2, 그 다음에 6, 1 이렇게 되니까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지. 그러니까 NA가 6개인 거야. 그럼 따라서 PA라고 하는 확률은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NS분의 NA야. 즉 36분의 6 해서 6분의 1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지금과 같이 구해주면 되고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은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했어. n번 반복했는데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시행하는 횟수를 크게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수학적 확률 뭐야? 상대도수 뭐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서 이 값을 P라고 하는데 그걸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데이터를 통해 확률을 구하는 거. 자, 그래서 뒤에서 문제로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얘 어느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500개의 물건 중 그럼 얘가 지금 전체 판매된 물건의 수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25개의 물건이 반품되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계적 확률인 거지. 25개의 물건이 반품된 거야. 그러면 판매된 물건 중 하나가 반품이 될 확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판매된 물건의 개수 500분의 25. 이게 반품률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100으로 5로 약분하면 100분의 5. 즉 0.05의 비율. 이 0.05의 확률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품이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확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들은 뭐냐면은 확률은 항상 뭐 예를 들어 공사건의 확률이면 어떻게 돼? 그거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걔는 확률이 0인 거지. 자, 그러면 반드시 일어난 어떤 전 사건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어떤 임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0보다는 같거나 크지만 1보다는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아래 예시를 한번 보면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흰 공이 7개가 들어있고 노란 공이 4개가 들어있대. 자,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럼 일단 전체 공은 몇 개냐면 11개야. 그래서 뭐 표본 공간의 개수는 11일 거고 거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을 뭐 이렇게 잡는다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11개 중에서 7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1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흰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 약간 흰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P W, P, Y. 근데 얘는 동시에 흰 공도 나오고 노란 공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반드시 흰 공 또는 노란 공 나오니까 그냥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는 전 사건의 확률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1. 그럼 아래는 뭐의 확률이야? 공사건.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확률인 거잖아. 왜냐면 여긴 지금 검은색 공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검은 공은 공사건, 흰 공 또는 노란 공은 반드시 나오는 전 사건에 관련된 확률이겠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필수 예제를 보면은 자, 수학적 확률을 구해볼 거야.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본 공간 S는 뭐가 되는 거냐면 1,1부터 1,2 뭐 쭉 가서 6,6까지 해서 전체 경우의 수 NS는 뭐가 되냐면은 6 곱하기 6해서 36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그럼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1,1, 2,2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6,6까지.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6가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서 확률은 36분의 6, 즉 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거? 8인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은 안 되고 그럼 2,6, 3,5, 4,4, 그 다음에 5,3, 그리고 뭐 6,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인 거야? 5가지니까 얘는 36분의 5 이렇게 확률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 여기서 말하는 완전 제곱수는 뭐냐면은 어떤 수의 제곱인 거. 자, 완전 제곱수가 뭐냐면은 어떤 수의 제곱인 수. 완전 제곱수 그러면은 뭐 1의 제곱 그래서 1, 뭐 2의 제곱 4, 3의 제곱 9, 뭐 4의 제곱 16, 뭐 5의 제곱 25, 뭐 6의 제곱 36. 지금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뭐 이런 경우의 수겠지. 자, 그래서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첫 번째 1이 나왔으면 두 번째도 1. 그러면 1 곱하기 1에서 1 되니까 되고. 그럼 만약에 1 곱하기 2 안 되고 3 안 되고 4는 되네. 이렇게. 5, 6도 안 되고. 그럼 이번엔 2가 나왔어. 근데 여기 1은 안 될 거고 2는 같은 수 2, 2, 4니까 되고 3, 4, 5, 6은 다 안 되네. 3은 3, 1, 2, 3도 된다. 근데 4, 5, 6도 안 돼요. 그러면 4는 4,1이 되고 또 뭐가 되냐면 4,4가 되네. 5, 6 다 안 되고 5,5만 되고 그 다음에 뭐 6,6 이렇게만 가능하겠다. 그래서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니까 이거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36분의 8. 즉 뭐 4로 약분하면 9분의 2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순열을 이용한 확률. 지금 A부터 F까지 6명이 일렬로 앉은대.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 NS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6팩토리얼이지. 즉 6팩토리얼 얼마? 720. 자, 근데 이번에는 사건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뭘 얘기하는 거야? 확률. 그럼 사건 뭐야? 그냥 A와 B라는 사람이 이웃하여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분자에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A와 B가 이웃하게 앉는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 둘, 셋, 넷, 5명을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따라서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6팩분의 5팩인데 A와 B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2팩. 이거 계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6팩은 6 곱하기 5팩이랑 같으니까 분자에 있는 5팩이랑 약분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2니까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럼 지금 겹치는 문자가 없어. 그래서 분모에 뭐가 와야 되냐면은 8팩토리얼이 분모에 오고 자, C와 T 사이에 그러니까 C랑 어떤 T 사이에 몇 개의 문자? 2개의 문자가 와서 이렇게 나열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8개의 문자가 더 있겠지. 자, 일단 보면 C와 T 사이라고 하니까
이게 CT인지 TC인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이건 C와 T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C와 T를 제외한 6개의 문자 중에서 여기에 나열할 2개를 택해서 나열해줘야 되겠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6, P, E. 지금 C와 T를 바꿀 수 있는 건 얘고 얘는 여기 나열한 거.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와야 되는 거야?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자를 나열한다고 생각하고 5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는 2, 얘는 6 곱하기 5. 그리고 여기는 5팩인데 분모에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이렇게 됐으니까 5팩, 5팩 똑같이 약분하고 여기도 6 똑같이 약분하면 되겠다. 여기 8하고 분자 있는 2하고 약분하면 이렇게. 그럼 7, 4 얼마? 28분의 5.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예제 5번 볼게요. 얘는 이제 앞에서 배운 원순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럼 봐봐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7명을 원순열하는 거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자, 남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다니까 남학생 2명을 이렇게 묶는 거야. 그럼 실제로 몇 명을 원순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남학생 2명을 이렇게 묶었어. 그러면 뭐 남학생 2명을 묶고 나서 나머지 어떻게 여학생 몇 명이랑 이렇게 5명이랑 뭐 한다고 원순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5, 6명을 원순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근데 이제 남학생 둘이서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이게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팩을 해줘야 되는 거야? 2팩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6팩은 6 곱하기 5팩이니까 자, 분자 있는 5팩이랑 그 분모 있는 5팩이랑 약분돼서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두 번째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 자, 뭐가 그 마주보고 앉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원탁에 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있을 때 부 앞에 뭐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 그리고 뭐 자녀를 A, B, C, D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그냥 뭐 아버지를 생략하든 어머니를 생략하든 이렇게 가로를 쳐서 그냥 한 명만 요렇게 이 5명을 원순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부 맞은편에는 뭐 어머님이 앉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원탁에 하나, 둘, 셋, 넷, 5명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팩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냥 6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원순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요걸 좀 정확하게 쓰면 6명을 원순열하는 건 6-1팩토리얼 또는 뭐 6팩 나누기 6 뭐 이렇게 가겠지? 6-1팩토리얼이라고 놓으면은 분자에는 뭐가 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5명을 원순열하는 5-1팩토리얼 즉 5팩분의 4팩 즉 얼마야? 5분의 1 이렇게 오겠네. 자, 오케이. 그리고 필수예제 6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 수가 짝수일 확률. 그러면 일단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뭐 1000의 자리에도 4개, 5개. 100의 자리에도 5개, 10의 자리에도 5개, 1의 자리에도 5개. 그러니까 즉 전체 경우의 수는 5의 몇 제곱, 4제곱이 오겠지? 왜냐면 5의 4제곱까지의 전체 그 4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얘가 뭐가 되려면 짝수가 되려면은 뭐 1110 여기는 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가지, 5가지, 5가지니까 5의 세제곱인데 요 1의 자리에만 어떤 수가 올 수 있어? 짝수가 되려면 2랑 4만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5를 3번 곱한 거, 5를 3번 곱한 거 약분하니까 5가 하나 남아서 5분의 2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리고 필수예제 7번을 보면은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근데 이번엔 지금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야.
자, 그러면 그냥 얘를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7개의 문자니까 7팩토리얼. 근데 지금 같은 게 5가 있고 AA도 있다. AA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2팩 곱하기 2팩분의 7팩이 전체 경우의 수인데 모음끼리 어떻게 돼야 돼? AA, OO끼리 이렇게 이웃해야 하고 나머지 V, C, D가 이렇게 와야 돼. 그럼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4팩인데 되게 중요한 건 얘네들은 요 안에서도 이웃하면서 순서가 막 바뀌어가지고 나열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4팩 곱하기 2팩, 2팩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4팩은 얼마? 24. 그럼 얘도 4팩인데 여기에 지금 얘로 약분을 해주면 얼마냐면 4잖아. 그러면은 6이 되겠다, 그냥. 그리고 얘도 7팩. 근데 7팩은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냥 그럼 이렇게 해보자. 4팩은 그대로 분자 있는 4팩은 그대로 두고 자, 여기만 어떻게 주면 돼? 24를 4로 나눠준 거니까 6. 그리고 여기 있는 건 4. 그러면 뭐 내가 예를 들어 7, 6, 5, 4, 4까지는 안 쓰고 이걸 그냥 4팩 이렇게 쓸게. 그럼 거기에 여기가 뭐가 있는 거야? 이 4가 있는 거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약분하면 되잖아. 얘도 이렇게 약분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35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뭐 35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쉽게 하면 이렇게 그냥 약분해버려도 되겠지. 자, 그리고 필수 예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인 건데 자, 흰 공이 몇 개?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임의로 4개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하니까는 자, 4개 모두 초록 공이 나올 확률은 자, 일단 얘는 뭐야? 우리가 뭔가를 추출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얘는 어떤 순차적으로 추출하는, 순차적으로 처음에 1개, 2개, 하나씩 뭐 3번 추출하는, 순차적으로 추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추출하는 게 있어. 그럼 순차적으로 추출할 때는 뭐 내가 뽑은 걸 다시 집어넣어서 하는 복원 추출이 있고 그냥 복원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뽑는 비복원 추출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조합을 이용하는 건 이렇게 10개 중에서 뭐 동시에 몇 개 뽑고 이럴 때 조합을 이용하여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4개 모두 초록 공이 나올 확률은 일단 우리가 전체 공이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4개의 공을 뽑으니까 10C4 이게 분모로 오는 거야. 그러면 4개가 다 모두 초록색 공이니까 요 5개의 초록색 공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4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흰 공이나 검은 공에서 공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10, 9, 8, 7인데 뭐가 돼? 분모의 4팩. 그럼 분자도 5. 근데 얘는 분자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5C4는 그냥 뭐랑 같아? 5C1이랑 같으니까 그냥 5. 그래서 4팩이 24니까 그냥 이렇게 약분하고 분모의 3.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얼마? 3.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 3 곱하기 7분의 5인데 이건 뭐 이렇게 약분도 되잖아. 그럼 얘가 2니까 어떻게 돼? 42분의 뭐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자,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C4인데 흰 공이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선 2개가 나오고 검은 공 2개 중에선 2개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얘도 계산해 보면은 분모가 아까 똑같이 19, 8, 7 그거를 4팩으로 나눈 거라서 이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계산해도 되겠다. 3C는 3이고 2C는 1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아까처럼 약분되면은 분모가 210이네. 그거분의 3이니까 얼마야? 70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흰 공이 2개 나온다는 얘기는 흰 공이 2개 나오고 나머지 2개는 뭐 검은 공이 나오든 초록색 공이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니까 흰 공에서 2개 그리고 검은 공 또는 초록색 공에서 2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C4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흰 공이 3개 있으니까 3C2 그리고 나머지는 검은 공, 초록 공 합해서 7개 있으니까 7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아까 10C4는 얼마가 나왔었어? 210이 나왔었어. 그거 분해. 얘는 뭐야? 3. 얘는 7 곱하기 6인데 2로 나눠주니까 3. 바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약분됩니다. 3.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되면 7, 3, 21. 그럼 여긴 10이 되니까 10분의 얼마야? 3.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뭘로?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걸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 중복 조합. 이거를 사실 여기 위에 이렇게 중복 조합, 조합 뭐 이런 걸 알려주지 않더라도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파악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프리지아, 장미, 수소나 튤립을 판매하는 이 4종류의 꽃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을 허용. 그리고 꽃 5송이를 구입할 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의 꽃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구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 분해. 수선화가 2송이가 포함돼야 돼. 그럼 이미 수선화를 2송이를 사는 거잖아. 그러면 5송이 중에 2송이를 샀으니까 몇 송이만 남는 거야? 3송이가 남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는 분자에 뭐가 와야 되냐면은 프리지아, 장미, 튤립 중에서 3송이를 구입하는 경우의 수가 분자에 오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H,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8C, 5 얘는 5C, 3 8C5는 8C3이랑 같으니까 얘는 5C랑 같으니까 그러면 8, 7, 6 3팩은 6 분의 5 곱하기 4인데 2로 나누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약분되잖아. 그리고 그럼 8, 7에 56분의 10, 2로 약분되니까 28분의 5 뭐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이 중복조합 NHR은 뭘 얘기하는 거야? N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택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바꾼다 그랬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푼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저금통 3개의 넣는다는 거야. 그치?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차피 500원짜리 동전 8개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똑같은 500원짜리 동전 8개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저금통 예를 들어서 뭐 얘가 A라는 저금통 얘가 B라는 저금통 얘가 뭐 C라는 저금통이라고 할게.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A 저금통에 들어가는 동전의 개수를 소문자 A B 저금통에 들어가는 동전의 개수를 소문자 B, C 저금통에 들어가는 동전의 개수를 소문자 C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 동전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8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A, B, C 3개 중에서 8개. 그럼 3H, 8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를 넣어야 되니까 요게 이미 1개를 넣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A-, B-, C-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이미 1개씩을 줬으니까 동전이 몇 개 남았어? 5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3H, 5 이렇게 오면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더하기 8은 10이니까 1 빼서 10C 8 분의 7C 5 그러면 10C 2분의 7C이니까 뭐 얘는 10 곱하기 9인데 거기 분모에 2팩 얘는 7 곱하기 6인데 분모에 2팩이라서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러면은 90분의 40인데 3으로 약분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지? 30분의 1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근데 뭐 또 약분되네? 15분의 7까지 됐지? 자, 그리고 넘어가서 통계적 확률을 볼게요. 자, 통계적 확률을 볼 건데 얘는 어떤 이런 주머니 속에 흰 공이랑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의 공이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두 개 공을 뭐 어떻게 꺼냈대? 동시에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어떻게 된 거야? 확률이 3번에 한 번 꼴로 두 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 여기가 되게 중요하겠지? 3번에 한 번 꼴로 두 개가 모두 흰 공이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 모두 그 두 개 모두 흰 공인 뭐 사건을 내가 A라고 한다면은 얘는 뭐야? 사건 A의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주머니 속에 도대체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는지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흰 공의 개수가 n이라고 한다면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 검은 공의 개수는 뭐 10-n 이렇게 들어있겠지. 자, 그러면 두 개가 모두 흰 공인 사건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PA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10개 중에서 동시에 두 개를 뽑았는데 어떻게 돼야 돼? n 흰 공 n개 중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된다? 3분의 1.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요걸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 그럼 10C는 뭐냐면 10 곱하기 9인데 분모의 2팩. 그럼 분자에는 n 곱하기 n-1인데 분모의 2팩. 그럼 그게 3분의 1. 여기 이렇게 약분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n 곱하기 n-1은 이 분모에 90 있던 걸 내가 저기 3분의 1에다가 9 곱하기 10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는 3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연속된 두 수 어떤 6 곱하기 5가 30이지. 아, 그럼 따라서 n이 얼마겠어? 6. 즉 주머니에 흰색 공은 몇 개가 들어있었겠어? 6개가 들어있었겠지. 자,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어떤 별량이 이렇게 딱딱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어떤 개념, 뭐 구간이라든지 어떤 길이라든지 넓이 이렇게 표현돼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야. 자,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영역의 넓이가 1357인 원판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원판에 화살을 쏠 때 색칠한 영역. 그럼 색칠한 영역은 여기 지금 요거지. 여기랑 여기. 근데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의 넓이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인데 그 중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1 더하기 5.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6분의 얼마? 6. 그래서 어떻게 돼? 8분의 3이 요 색칠된 영역에 맞출 확률이란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지금 기하학적 확률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 내부의 어떤 점피를 잡았어. 그러면 이 삼각형 PAB가 둔각일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둔각이랑 예각, 요 경계가 뭐냐면 직각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직각일 때를 한번 살펴보고 언제 예각이고 둔각인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정사각형 ABCD가 있다고 해보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P는 어떤 사각형 내부의 한 점으로 변하는 거지만 요 AB라고 하는 변은 안 변해. 근데 자,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우리 어떤 이렇게 반원을 그렸을 때 만약에 반원 위에 한 점을 P라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은 요 원 내부에 점 P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치, 둔각삼각형이 되겠지. 자, 근데 만약에 점 외부, 그 원 외부에 이렇게 점 P가 있을 때는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얘는 예각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점 P가 될 수 있는 그 영역 넓이, 기하학적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정사각형 넓이가 다 되겠지. 그래서 분모의 경우의 수, 분모의 영역은 4 곱하기 4, 아이고 한 변의 길이가 2구나.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정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원 내부에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원 내부에 존재해야 되는 거 원의 넓이가 오면 되는데 여기 지름이 지금 2니까 반지름이 얼마겠어? 1이잖아.
아, 그러면 요렇게 큰 하나의 원의 넓이가 얼마야? 반지름 파이.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인데 그거의 딱 절반이니까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2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아, 그럼 4분의 2분의 파이니까 분자분모에다 그냥 2 곱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8분의 파이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겠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하학적 확률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기 아래 확인체 끝까지 풀어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도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다.